안녕하십니까. 이승만 바로 알기 TV의 이진수입니다. 오늘도 이승만 바로 알기 국민연합의 변정일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시인 이승만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한시 예. 여러 가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승만, 기자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죠?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성 감옥에서 제국신문의 논설을 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시를 썼던 것도 굉장히 대단했는데, 물론 그 감옥 소장의 그 배려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시를 쓰는 것과 신문의 예. 기사, 뭐 논평, 논설 이런 거를 매일 쓴다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이가 감옥에서 논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26살 되는, 26살. 그리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3년 차 되는 1901년 2월부터 1903년 4월 17일까지 그 2년 3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논설을 써보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 네. 논설의 수량이 무려 500여 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500여 편의 논설을, 그것도 감옥 안에서 2년 3개월에 걸쳐서 집필했다 하는 사실은 아마 세계 언론 역사상 유례없는 최초 그리고 최후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제국신문을 논설을 쓰게 된 것은 제국신문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네. 제국신문 사장 이종일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종일은 이승만과 배제학당의 동기생으로서 협성의 회보를 같이 만들었고, 또 매일신문 창간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국신문을 공동으로 운영했던 학생 겸 독립운동 겸 언론인으로서의 동기입니다. 예. 아유, 굉장히 예. 연이 깊네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이승만의 논설은 집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감옥에 있는 감옥에 죄수가 있으니까. 썼던 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 글이 내용이 네.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쾌하고 또 우려스러운 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데 뭐 계속 안 좋은 얘기하면은 야, 이 괘씸한 놈, 뭐 너는 뭐 10년인데 뭐 20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 신문의 논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거는 이승만이가 쓴 논설이다 하는 걸 거의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은 1901년 7월부터 네. 1902년 7월까지 13개월치의 제국신문이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을까? 아쉽네요. 네. 그리고 190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치가 또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모두 합쳐서 10개월치인데, 네. 딱 1년치인데, 이거는 네. 그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 도서관, 네. 연대대학원, 연세대학대학원, 네. 이런 여러 도서관에 있는 것들을 모두니까 못 올 때 약 1년치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깝습니다. 예. 이종일 그 제국신문 사장이 2007년 6월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마 1907년이겠죠? 네. 1907년 네네네. 맞습니다. 1907년에 뭐라고 썼냐면, 적수단신으로 이 취재 겸 사장 겸 기자로 지내다가 무한한 곤란을 겪은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거니와, 더군다나 편집하는 곤란을 견디지 못해서 감금 중에 있는 이승만 씨에게 비밀히 논설을 부탁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27개월 동안
괴로움을 끼쳤다. 아이고. 이렇게 회고록에 써 있습니다. 아무리 예. 감옥에 있더라도 워낙 글을 이승만 대통령이 잘 쓰니까 예. 또 그렇게 또 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책임감이 워낙 강하니까 뭐 그 사이에 콜레라도 네, 그죠. 유행이 됐었죠. 네. 뭐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설은 계속 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그래 이승만의 제국신문 논설 주제는 매우 다양했어요. 혼인풍습, 공중위생, 교육 문제, 한글 보급 문제, 국제정세, 외국의 정치제도, 뭐 두루두루 걸쳐서 각 분야에 걸쳐서 논설을 썼습니다. 네. 그 중에 이 무렵에 한국을 여행했던 비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숍. 비숍 이 네. 사람이 한국 여행기를 본국에 돌아가서 썼습니다. 네. 그 여행기에 한국의 샤머니즘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울시 당국자 말에 의하면 1897년 1월 현재 네. 한 달 평균 15달러씩 버는 수입을 올리는 네네. 무당의 숫자가 서울에만 1000명에 이른다 이야. 했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수입이 좋은 거죠. 예. 그러네요. 그 다음에 한국이 귀신 숭배를 위해서 네. 매해 지불되는 돈이 250만 달러의 경비를 쓴다고 했습니다. 와. 250만 달러. 그때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네. 473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수입 총액은 650만 달러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250만 달러가 귀신 숭배 경비로 지출됐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엄청난 돈이 지출이 된 거죠. 네. 그때는 뭐 5.16 혁명 이후에도 1960년대, 70년대에 이르러서도 무슨 아프면은 구타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구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것도 뭐 일종의 샤머니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한심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대로변에서 서울 장안에서 얘기입니다. 그 시골로 내려가서 얘기가 아니라 서울 장안에서 대로변에서 사람들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소변도 보고 대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아이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위생관념이 엉망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건 뭐 백몇십 년 예. 전이었지만.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다 운수 탓으로 돌리고 운이다. 그건 내 운이었다. 운이 그랬다. 내 운명이었다. 이렇게 운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걸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게 호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으로 돌리고 체념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글을 썼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 학교를 개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글 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책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네. 그 한글 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책들이 모두 선교사들이 쓴 책입니다. 선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초학언문, 또 국문독본, 국문독본, 국문 3인 필지, 네. 심신소학, 신조학, 국문산술 등 선교사들이 만든 책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만 당시 주시경 선생이 네. 국어문법책을 한 권을 써놓았지만 발간이 안 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쉽네. 그 다음에 1903년 2월 3일에 국문교육이라는 논설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문이 우리나라 교육 개명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인정하는 바다, 짐작하는 바다. 네. 만일 이 글이 없었다면
제국신문 보시는 한문 모르는 이들은 무엇으로서 매일매일 제국신문에 등재되는 기사를 보았을지 모른다. 못 봤을 거다 이거죠. 네, 네. 한자 뭐 만일 성인이니까. 한문을 배워서 그 기사를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5, 6년간은 매달려서 한문 공부를 했어야 할 텐데 한글은 5, 6일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기사를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네. 한글의 효험이 어떻다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네. 게으르고 무식하며 국문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며칠만 공부하면 모든 각종 서적을 못 볼 것이 없다 이거죠. 네. 함께 가르치고 권면해서 남들이 아는 저간의 학식과 소문이라도 알고 차차 같은 뜻이 형성이 되고 각각 학문을 배우게 하면 어찌 계명 발달의 길이 여기에 있고 다른 데 있다 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좋네요. 그러면서 한글 국문학교에서 국문으로 된 책이 있어야 가르칠 텐데 그런 책들이 없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안다는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백성이 계명되고 못 되는 것은 그 나라에 발간되는 책이 많으냐 적으냐 또 신문이 잘 되느냐 신문 발간이 잘 못 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따라서 언론 창달을 통한 국민의식의 개혁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이승만 대통령은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901년 4월 18일자 논설에서는 저축을 하라고 권장하는 논설을 씁니다. 저축을 해야 네. 서양 사람들처럼 창문을 유리창으로도 하고 구슬 주발도 창에 문에 걸어놓고 이렇게 좀 멋지게 살 거 아니냐. 지금처럼 사는 건 이게 삶이 아니다 하는 글을 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뭘 주장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농업이 천하의 대본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상업이 천하의 근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국부, 네. 나라의 부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통상에 달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승만은 전국토의 72%가 쓸 줄을 몰라서 버려두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땅을 개발을 해서 곡식보다 농사 짓는 것보다 큰 돈이 되는 큰 돈이 생기는 축산, 임업, 면화, 담배 등의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상업적 영농을 권장을 합니다. 조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피력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참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등에 대해서 왜 이것이 돈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논설해서 소개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거는 빼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무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총명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이 어찌 재물을 알겠느냐. 이러면서 재물을 멀리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은 구시대적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모두 정신을 차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역사를 합니다. 예. 문명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자본주의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한 거죠. 정말 앞서나간 부분 같아요, 정말로. 예.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참 희한한 것이 세계 각국의 정치 제도를 비교합니다. 네. 전제 정치, 또 민주 정치, 헌법 정치. 헌법 정치라는 건 입헌 정치죠. 뭐 이런 거를 비교하고 또 특히 대통령제 중심 국가이면서도 민의를 존중하는 미국의 정치 제도에 관해서 자세한
논설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쓰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입헌주의를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제를 네. 채택하자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 않아요. 입헌제도는 왜 입헌제도냐? 설사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좀 모자라더라도 법대로만 하면은 큰 문제는 안 생긴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도 다스리는 것도 법에 의해서 다스리면은 큰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미 구시대의 엄격한 법에 의해서 숙달이 된 사람이다. 거기에 복종하는 게 숙달이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도 숙달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입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군요. 예.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백성들을 개화시키게 하고 나라 발전되기를 원하는 논설을 써봤지만 자꾸 나라 형편이 기울어지고 점점 외세의 침략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독립성이 차츰차츰 소멸돼가는 현실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시국을 한탄하면서 1902년 10월 24일 날 제국신문에 충심이 변하면 역심이 난다 하는 논설을 씁니다. 네. 예. 그 논설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슬프다. 사람 되고 제 집안 잘되기 원치 않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신민이 되어 제 나라 잘되기 원치 않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본기자도 불행히 이 나라의 한낱 신민이 되어 목숨을 버리고라도 이 나라 일이 조금 되어가는 구석을 볼까 하여 혹 간절히 감동할 만하게도 해봤고 글을 써봤다 이거죠. 네. 통문격발하여 사람의 피가 끓고 두 발이 일어나게도 해보아 각가지로 백가지로 시험치 않은 일이 없었는데 네. 그 중에 과격한 말도 있고 혹 남이 못할 위험한 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듣는 사람도 코웃음치고 옆에 구경하는 사람도 귀 밖으로 흘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쓸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은즉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과 걱정은 이 나라를 걱정할 사람이 생긴 후에야 되어도 되고 말아도 말 거 아닌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아유. 홀로 쓸데없는 빈말이라도 주야로 애쓰는 놈이 도리어 어리석고 미련한 물건이로다. 이렇게 울분을 토합니다. 울분을 토하지 않았을 수가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서 외국 공사들에게 휘둘리는 정부의 무능과 몇몇 관리들의 부패 전횡을 질타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대한이 백성이니 조선 사람이니 하지만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어디에 속하여 가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중이다.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될지 모르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네.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니며 기막힌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말할진대 지금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니 영원히 이대로 말아버리는 것이 옳은가. 한번 악이라도 써보다가 마는 것이 나을까. 예. 시각을 더 대지 말고 급히 생각하여 한번 시험해 볼 일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인도, 폴란드, 대만 등 여러 나라 백성들이 패망을 해가지고 그 나라가 패망해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핍박을 받는 실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사람들 분발하라는 논설도 씁니다. 그러면서 끝에 어디다 이렇게 붙이냐면 이런 때에 지금이라도 지금
말 한마디 못하다가 이만한 말도 못할 때가 되면 이만 충분한 말이나마 어디서 들어보며 이런 말을 할 사람은 또 어디 있겠느냐. 예. 창자에 가득한 피를 한 조각 종이에 토한다. 이렇게 국민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 그 감옥에서 그걸 쓰는데 예. 얼마나 이렇게 울분에 차가지고 그걸 썼을까요? 예. 이승만은 1903년 1월 달에 제국신문의 경영진이 바뀌고 인력이 대충 보강이 됩니다. 그리고 논설 쓴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 4월 17일 날 마지막 논설을 쓰고 그것이 제국신문 논설로 실립니다. 거기에 논설 제목은 기자의 작별하는 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자의 작별하는 글. 마지막 글. 이 글이 참 뭐라고 할까요? 대단하다고 할까.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옮겨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주시죠. 본래 본 기자는 흉중에 불평한 마음을 품은 자라. 진실로 이 세상과 합할 수 없어 일신에 용납할 곳이 없는 자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사람의 귀에 거슬리며 붓끝으로 나오는 글이 다 사람의 눈에 거리끼는 바니 이는 불평한 심사에서 스스로 격발함이라. 격발한다 이죠. 어찌 억지로 화평할 수 있으며 화평할 수 없으니 어찌 세상과 합할 수 있으리요. 적당히 지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불평한 말이 세상과 합치지 못하고 다만 저 혼자 스스로 상하는 바나 지금 우리나라 민심을 볼진데 병의 근원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혈맥까지 통할 수 없는 모양이니 여간 순한 약으로는 기운을 통해 볼 수 없는 즉, 이 맥을 통하게 할 수 없다 이거죠. 네. 없는 즉, 불갑을 심한 말로 독약을 삼아 기운을 충발해 보는 약밖에 좋은 처방이 없는 줄로 여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기자는 네. 그리고 본 기자는 항상 몸으로써 환난 중에 또 위험함을 자처하는 생활을 해왔는 거로 위태하고 어려운 곳은 항상 사양하지 않고자 하였나니 어찌 일호라도 그동안에 쓴 글로 인해서 용납함을 내가 바라겠는가.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나는 이런 각오로 썼고 이 글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앞으로 핍박을 받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 그리고 자신의 그 마지막 논설을 쓰면서 느끼는 비통함과 아쉬움, 이런 착잡한 심정을 표현한 논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 위중한 상황에 있어서 그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감옥에서 그 토로하는 글로써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아까 그 또 한 조각 종이에다 토한다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피를 토한다. 한 조각 종이에 피를 토한다. 참 얼마나 비장한 글입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의 감옥에서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자로서 또 논설위원으로서 많은 글을 남겼다는 것,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걸 남겼는데 참 아쉽게도 그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 글이 있었으면 정말 우리 그 역사에 남는 명문으로서 우리 후세들이 잘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료가 되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승만 바로 알기 TV에서 변정일 회장님을 모시고 기자 이승만, 논설위원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회장님 재밌는 이승만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이승만을 대한민국 최초의 기자다. 그쵸. 예,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자라는 그 예. 용어 자체를 이승만 예. 대통령이 처음 썼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랬다고 그래요. 네.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